네, 현재 시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보시면요.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코스피는 하락으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0.7%까지 내림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장 안에서의 핫한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갑자기 시장의 힘이 더 빠져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전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강세였는데 왜 후반에 들어서부터 낙폭이 더 커지는 겁니까? 네,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 좋게 봤던 섹터 쪽에서 세론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게 오늘 오후장에 좀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어쨌든지 핫딜이 있었을 때도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동시에 이제 좀 세론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어쨌든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59,000원대에 머물고 있지만 어쨌든지 바닥을 다진 건 아니냐 하는 시장의 좀 안도감을 좀 나타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택시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세론이 강화가 되면서 지수를 누르는 모양새가 현재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강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죠. 출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테마가 조금 더 옆으로 확산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되어서 자율주행 테마주들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라이콤 등이 오전 한때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빠르게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세론성 매도 물량이 나오며 그간 우리 시장 내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이 밀리자 지수도 같이 힘을 잃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도 굳건하게 버텨주는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봐야 될 이슈까지 저희가 오늘 추적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겨우시겠지만 이번 시간에 다 정리하고 가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벨문학상 쾌거 소식에 한강 테마주라는 것이 챙겨버렸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실체가 있는 테마인지, 만약에 매수했다면 여러분들이 잘 매수한 건지 점검 받아보시고요. 데이터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이 미온한 뜨뜻미지근한 화장품주 3분기 실적 시즌의 분위기를 미리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눈속임인지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노벨문학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아마 모든 신문 일면이 다 우리 한강 작가님으로 도배가 되었을 겁니다. 저도 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기사 속보를 받아보면서 와, 진짜 우리나라에도 노벨문학상 작가가 탄생하는구나 놀라웠는데요. 이 한강 작가님 여러분들 아시죠? 맨부커상을 이전에 받으면서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필독처럼 읽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갑자기 우리 작가님도 모르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뜬금없이 노벨문학상 수상의 이 쾌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최초 여성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겁니다. 한국 문화예술의 성장과 위상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았어라고 하는데 아시아 여성 작가인 중에서도 노벨문학상 최초라고 합니다. 한강 테마주가 등장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대장주는 예스24겠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싶어도 거의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사이트가 한때 마비되기도 했었는데요. 한강 노벨상 축하 특별 판매 서점 5곳을 지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스24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한세 예스24홀딩스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에는 이 한강 작가님의 출판사 창비의 출판 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진짜 수혜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강 작가님의 도서를 판매하지는 않지만 같은 출판 업계라는 이유로 밀리의 서재, 예림당, 삼성출판사가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전자책 1위 기업인 리디의 투자사로 컴퍼니K와 대성창투,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있는데 이들 종목도 수혜주로 오늘 연결이 되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미스터블루 와일의 핑거는 더
가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K에서 서적으로 유명해질 건 웹툰뿐이다라는 점 때문에 웹툰 시장 활성화 기대 속에 관련주까지 반응을 해줬습니다. 정말 몇 년간 불황을 겪고 있던 출판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너무나 큰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은 구조대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정민 이사님, 네. 테마주가 참 많더라고요. 어떤 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시황 자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딱 맞는 테마가 이제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테마주 이게 맞느냐, 이게 엮인 종목들이 이게 실체가 있느냐 이런 거 따지시는 분들은 애초에 테마주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죠. 네, 창의력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이미 그렇게 움직였다라면은 받아들이는 게 일단 수순적으로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지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키워드죠. 국내 최초 또는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일맥상통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교보문고에서 오늘 반나절 만에 6만 부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스24 같은 경우는 10만 부가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아마존에서 도서 부분에서 탑 10권 책 중에서 4권의 책이 한강 작가님의 서적으로 지금 현재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판 서적 관련주로 지금 현재 예스24, 그다음에 예림당, 밀리의 서재, 웅진 싱크빅, 삼성 출판사 등이 오늘 같은 경우에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창투사 테마주 중에서는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리디북스 2대 주주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리디북스 관련주로는 1대 주주로 알려져 있는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출판 관련주들이 먼저 상한가에 도달하고요. 그다음에 파생 테마들이 이제 저서히 생기고 있다. 그래서 테마가 옆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시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나절이 지나고 거의 하루 내내 이 테마가 움직였잖아요. 네. 그 안에서 상승을 끝까지 유지하는 대장이 있을 테고 그냥 무늬만 테마주였네 라면서 반짝 상승으로 그친 테마 이제는 나뉘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의 종목별 조금 더 연관성을 따져보자면 어떤 종목이 대장입니까? 네, 일단은 대장주는 이미 시장에서 정해놨죠. 점 상한가로 오늘 이제 시작을 해서 풀리지도 않았던 예스24가 당연히 대장주가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도 우리가 항상 좀 쳐다봐야겠죠.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밀리의 서재도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본을 쓰고 있을 때만 해도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900원대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300억 원을 넘는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초가에서 이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는 빠르게 다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금은 시초가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대장은 예스24 사지도 못할 정도로 빠른 시간에 상한가에 도달해서 네.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다라는 게 대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청자분들은 투자자분들은 너무 국내 증시 이런 테마에 과하게 반응해 이래서 국내 증시 못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 증시의 경우에도 이런 테마가 매번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모든 시장은요, 네. 다 테마가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표되는 종목들만 매매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만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K세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재성 뉴스에도 세론이 나오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채석주의자라는 그 책을 읽었는데 다시 네. 또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잘 기억이 안 나서. 네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면 이게 또 실적으로 찍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슈로만 볼 만한 테마는 아니다라는 분들이 있고요. 이거 역시 반짝일 거야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과연 이정민 이사님은 어떤 투자 관점으로 이 관련주 보십니까? 네, 이슈는 이슈다라고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적 연결 그때까지 가져가실 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서로 하자고요. 네, 어차피 모두 다 나보다 누군가는 더 고가권에 사줄 걸 기대하고 매매하는 게 테마주죠. 거기서 우리 가치를 찾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생충 관련주와 연관되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생충 같은
같은 경우는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직전이었죠. 2월 달에 이제 그 발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이제 수상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도 한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달리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운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대장주는 바른손이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한가에 연달아 들어가면서 4연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한번 터치하고 나서 그 가격대를 지금까지 돌파 못하고 있죠. 이게 전형적인 테마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트레이딩을 좋아하는데 3일선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는 3일선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금매, 투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21선 또는 11선에서 투매 물량을 한번 받아서 기술적으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구간에서만 수익을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여전히 이 한강 테마주에서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미 테마로 접근하실 분들은 접근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주말 새 나오는 이슈 보고 월요일에 난 들어갈 거야. 지금 종목을 고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사신 분이 그럼 제일 잘한 걸까요? 오늘 시초가에 일단은 예스24를 조금이라도 걸어놓으신 분이 가장 잘한 분이시겠죠. 네. 예, 저도 좀 아쉬워요. 저 한 주 걸어놨습니다. 예, 저는 걸렸나요? 사실 시초가가 풀릴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한 주밖에 저도 못 샀기 때문에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특히나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요. 주말간에 호재성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보다 이렇게 주식 채널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또 주말간에 뉴스를 보고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부분에서만 좀 매매를 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럼 또 숨겨진 이제 주식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발 숨겨진 주식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장은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숨겨진 주식을 찾다가는 내 계좌도 숨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한가로 마무리한 오늘 같은 경우 예스24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예를 들어서 밀리의 서재 정도만 관심 종목에 놓고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스24를 갖고 계신 분은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를 기대하고 사신 분들 있다면 정말 공부 많이 하신 겁니다. 수익을 누릴 자격이 되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더 후발주를 찾아보기보다는 그냥 예스24 한 종목이 가장 대장이니까 이것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후발주 너무 많이 찾지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데이터는 잘 나왔다고 하는데 오늘 화장품주는 파란불을 켠 종목이 많습니다. 그럼 실적이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았나? 볼게요. 3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10조 원,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0월 10일까지의 그 판매를 봤을 때 전체 수출은 2.27억 달러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일수가 단 5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도 30%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늘어나는 모습.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 198% 수출량이 늘어났고요. 일본도 98% 증가했습니다. 주요 지역 전월로 비교한다면 좀 아쉬운 게 미국과 아시아 7개국에서는 감소세가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빨간불이 나오지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미 화장품은 잘 팔린다라는 거를 베이스로 가져가되 얼만큼 잘 나오느냐 그 상승률을 보는데 미국에서 전월보다 줄었잖아. 이거 상승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정민 이사님. 네. 이번에 이 화장품 수출 데이터 요약본을 봤는데 성적 5점 만점으로 본다면 몇 점짜리의 숫자예요? 네, 5점 만점에 그래도 4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만큼 어쨌든지 실적도 실제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론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시장은 기대치보다 훨씬 뛰어난 실적을 냈을 때 이제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반응하기 마련이죠. 최근에 어쨌든 특징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정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최근에 주식시장, 특히나 3분기에 주식시장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3분기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특히나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아직까지도 중국이
수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이제 국가로 따졌을 땐 그랬었고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9% 빠지는 실적이었다라고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14.3억 달러의 수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억 달러나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총 7.4억 달러 이렇게 그 실적이 좀 발표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18%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색조 화장품보다는 기초 화장품에서 어쨌든지 가장 큰 수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미국 소비자들도 기초 화장품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미국식 화장이라고 하면요, 흔히 우리나라 가수로 따지면은 여자 가수 중에 제시처럼 이제 강하게 좀 인상을 강하게 보이게 하는 화장에 좀 집중을 했다라면은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K-뷰티의 열풍이 어쨌든지 뭐 K-드라마나 K-영화 이런 쪽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색조 화장품보다는 기초 화장품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게 추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도 드디어 화장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게 특징으로 이렇게 실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국내 화장품주들이 대거 상위권에 랭크가 됐고 그쵸. 신규 진입하거나 아니면 그 랭킹 순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그 위상이 더 커진 거잖아요. 잘 팔리는 것도 둘째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요. 네. 7월 달에 이제 그 아마존에서 판매 실적 올렸던 그 화장품 섹터 종목들 그 랭킹들 봤을 때 이번에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실행되었던 그 행사 때 훨씬 실적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탑 100 제품 중에 18개 제품이 한국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탑 100 중에 몇 개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상위 10개 이제 그 화장품 중에서 5개나 한국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가 광풍이었다. 온라인 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1위는 라네즈의 립밤이었고요. 그 다음에 뷰티 셀렉션의 콜라겐 마스크팩이 2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3위는 아모레퍼시픽의 립 슬리핑 마스크팩이었기 때문에 탑3, 그 다음에 탑4까지도 전부 다 한국산이었다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위권 박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시행되었던 행사 대비해가지고 특징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린다면은 인디 밴드 브랜드들이 어쨌든지 순위권 밖이었는데 탑100 안에 많이 진입을 한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립 슬리핑 마스크, 그러니까 잘 때 입에다가 붙이고 자는 마스크인데 이게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3위권에 랭크되어 네. 있다는 게 저는 의외입니다. 그렇죠. 저희 한국인들은 잘 많이 안 쓰는 제품이지 않나요? 네, 저도 한 번도 안 써봤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번에 이 결과 발표를 보고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품 상세 페이지 이렇게 봤었는데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계 쪽에서 이제 있으신 분들은 그 이제 입술이 건조한 걸 좀 싫어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워낙 입술이 두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장품주의 주가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요, 지금 가격 라인이 약간 매물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페이크, 눈속임일 수 있는 하락일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시즌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어쨌든지 상위권, 흔히 이야기하는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권 라인에서 지금 현재 단기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추세를 깨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면은 이제 세론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는지 또는 안 살아있는지를 먼저 좀 따져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주 있으신지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펌텍코리아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 1등은 바로 라네즈의 립밤이었죠. 근데 라네즈의 립밤 용기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가 부국 TN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모회사가 바로 펌텍코리아입니다. 근데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간 조정을 미리 거쳤습니다. 상승이 한번 나온 다음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1선에 올라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주가가 3.48%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그 흔들림을 겪은 다음에 61선은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펌텍코리아를 관심 종목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로 펌텍코리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종목 바이 종목으로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착실은 해야 되는 종목도 있겠지만요.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펌텍코리아를 한번 관심 종목 안에서 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두 가지 이슈 추적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